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네, 비가 새벽부터 내리더니 아직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위치를 옮겨서 서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7월 9일 목요일 소식은요, 총 3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몬순으로 인한 홍수 피해 속출이란 제목의 기사를 소개시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3가지 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7월 9일 목요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지금 약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었는데요. 총 확진자 수가 108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에는 네팔에서 1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16,531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역시 변함없습니다. 35명으로 변함이 없고요. 완치자는 139명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확진자 수보다 많죠. 점점 이렇게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좀 많아져야겠습니다. 139명 늘어서 7,891명입니다. 100분율로 한 사람은 47%가 조금 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50%를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집중치료 인원 빠졌습니다. 네,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적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줄은 건데요. 집중치료 인원이 31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8,605명이 지금 현재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검역소에서 테스트를 기다리는 인원도 615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4,425명이 검역소에서 테스트를 기다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PCR 테스트는요 4,688건입니다. 네, 플러스 4,688건인데 좀처럼 4,00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네팔 총 테스트 누적 건수는요 271만 1,145건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네팔 상황과 간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드러운 넉다운 1단계가 연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드러운 넉다운 연장된 상태는 7월 2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국내선 폐쇄도 7월 22일까지 되어 있고요. 대한항공은 8월까지 정기편 비행기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세기가 제가 7월 10일하고 7월 15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 7월 9일자에 7월 15일 전세기가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7월 10일 비행기만 뜨고 7월 15일 비행기는 지금 취소된 상태고 7월 그 말경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은요. 랄리푸르에 루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시골 지역인데요. 여기에 그 지난번에 19명이 마을에서 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제 확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밀봉철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 군인들이 지켜서 마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 소규모 폐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포카 지역에 한번 그 이렇게 밀봉 그 봉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루브 지역이 이렇게 폐쇄가 되었습니다. 보통 그 네팔 시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예요. 시내 중심가에서. 그렇지만 여기는 랄리푸르 디스트릭트에 들어가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5,000명의 귀환한 이주 노동자들이 PCR 테스트를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카트만두가 속한 바그마티 존을 얘기하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장사,
장사하려고 말하자면 준비를 하는 사람들 위주예요. 말하자면은 그동안은 그 의심 환자들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럭다운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상점을 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 자체가 PCR 테스트를 원하는 거죠. 5,000명 정도가 지금 줄을 서서 테쿠 병원에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이요. 지금 현재도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3, 4일간 계속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린 대로 그 재난관리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사이트에서 홍수경보라든지 뭐 산사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계속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역별로 강의 상태, 강의 수위, 강이 이제 그 범람의 위기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지 어느 지역에 몇 미리의 그 비가 더 오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팔판 재난관리 어떤 홈페이지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아주 그래픽도 잘 돼 있고 지도별로 다 볼 수도 있고 잘 돼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몬순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3, 4일간 폭우가 예보되어 있고요. 홍수도 3군데 정도 지금 강이 범람 위기가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걸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 카트만두 밸리 7월 9일 날은 5명밖에 안 떴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확진자가 108명밖에 안 뜨고 카트만두에서도 5개만 떴어요. 랄리푸르하고 박타푸르에선 뜨지 않고 카트만두에서만 5개 떴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에어라인이 그 해외에서 계속 그 고립되어 있는 네팔 사람들을 지금 송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 조종사 포함해서 14명이 확진이 떴다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요번에 또 네팔 에어라인에서 6명이 또 새롭게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송환 작업에 참여하는 이 항공사 직원들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종사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항공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집에 못 가면서 계속 그 호텔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송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텔에 지금 한 50명 정도 직원이 그 크루들이 승무원들하고 그 조종사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안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 보면 어디서 계속 지금 뚫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빈스 2에 있는 라우타하 디스트릭트는 굉장히 감염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요. 지금까지 회복률이 이 지역에서 9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되게 기록적인데요. 감염도 굉장히 높은데 회복률도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와 그리고 해외에서 온 1246명이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92%가 귀환했다고 합니다. 회복돼서 집으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총 샘플은 14,330명을 수집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1246%, 한 8% 조금 넘겠네요. 이 1246명이 테스트 그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92%가 나왔다고 합니다. 회복률이. 회복률이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잡는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라오타 같은 경우는 92%의 회복률을 보이면 많이 잡았다고 보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점점 집단 항체를 형성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전기청 NEA는 지난 4월, 5월, 6월, 7월 말하자면 럭다운 기간이죠. 럭다운 기간에 전기요금을 안 낸 사람들한테 가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왜냐하면은 그 3월 24일 럭다운이 된 이후에
그 6월 15일 날 다시 정부기관이 열릴 때까지 검침도 없었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돈을 받는 창구가 폐쇄되어 있었거든요.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정된 시간 내에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정부 장관 협의의 결정에 따라 NEA는 폐쇄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객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한 지난 4월 29일 내각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연체료 및 추가요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이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자원, 관계, 부장관들이 주관한 NEA 운영위원회 830차 회의에서 벌금을 면제키로 결정한 겁니다. 이 사회는 또한 이 럭다운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집행이사에게 과징금의 포기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NEA는 6월 15일 정부기관 업무 재개와 더불어 3개월간 미뤄왔던 각 가점들의 검침 작업을 재시작했었습니다. 네, 전기세가 안 내면은 끊잖아요, 전기를. 그러니까 내긴 내야 되는데 3월달부터 6월 15일까지 뭐 검침하러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각 가정이 얼마 쓴지도 사실 NEA도 몰랐었고, 그리고 돈을 내는 창구도 다 문을 닫았어요. 거기가 다 정부기관이거든요. 근데 뭐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긴 냈어요. 말하자면 그 저번에도 제가 방송 했던 적이 있는데, 전자지갑 이월렛을 사용해서 여기도 그 이커머스 마켓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낸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내긴 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에 접근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네, 전기세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네팔 코로나 소식하고 그리고 단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몬순으로 인한 홍수 피해 속출. 몬순 홍수 피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7월 9일 날도 피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 꼭지를 잡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신두팔족 디스트릭트 바라비세에서 홍수가 나 15채의 집을 휩쓸고 2명이 사망했으며 1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보테코시강 주변 지역의 홍수로 바라비세 마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는 31세 남성과 그의 3살배기 딸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홍수에서 살아있는 3사람을 구출한 바도 있는데요. 이 홍수는 카투만두와 중국을 잇는 아라니코 고속도로도 일부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운송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중부 보테코시 수력 발전 프로젝트도 다양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소식입니다. 깐찬푸르 지역도 지난 2일간의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바람에 300채의 주택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깐찬푸르에 만들어 나갈 몇몇 장소들은 배수 시스템이 열악하여 매년 물에 잠긴다고 하네요. 랍디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디강 지역에 고다르푸르, 마테바스, 꼬리아, 까짜나푸르, 마두이, 마두아, 암나와, 티칼리푸르, 쌈세르건즈, 라즈푸르 마을도 홍수로 인해 모두 물에 잠겨서 주민들은 인근 산으로 대피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매년 잠긴다고 이렇게 기사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사실 연례 행사인데 이것이 반복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따로 소식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한 지역은 도로가 있는데 강 주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골재 채취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덤프트럭이라든가 트럭들이 막 그 골재 채취를 위해서 많이 다니는데 그 마을을 지나는 길이 비포장도로였습니다. 비포장도로니까는 홍수가 되면 어떻겠어요? 물이 완전히 그냥 그 진흙 뻘밭이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그 도로를 막고 거기다가 모내기를 했습니다. 액션이죠. 액션이고 상당한 그 뭐랄까 이미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줄 서갖고 도로에다가 모내기를 했어요. 완전히 그 사진만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면요, 그게 논인지 길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물이 찰랑찰랑한 그런 뻘밭이었습니다. 네.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그 골재 채취로 계속 디스트리크가 돈을 벌면서도 자기네 마을에는 이렇게 매년 홍수 때마다 이렇게 모내기 할 정도로 도로를 만들어 버린다면서 항의를 한 거죠. 네, 네팔 사장 뭐 카트만두도 안 좋은데요. 지방은 뭐 말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힘듭니다. 네, 두 번째 몬순으로 인한 홍수 피해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취약계층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취약계층들이 네팔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몬순이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어떤 재난이 아니더라도 도와줘야 될 나라가 사실 네팔이거든요. 네, 어떤 소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 있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와 시민사회 조직, 인도주의 단체들은 코비드-19 위기에 대한 네팔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네팔의 다양한 대사관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코비드-19 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여성과 청소년, 소수민족, 소외계층의 권리를 존중하여 도움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차별이나 성적 착취가 없어야 한다는데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기관들은 호주 대사관, UN 국제개발부, 유럽연합, 핀란드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독일 대사관, 일본 대사관, 일본 국제협력국, 노르웨이 대사관, 스위스 대사관, USAID 등입니다. 이들이 성명서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서는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 검역소에서 성학대 혐의가 일어났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적 착취 또는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밝히며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아동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는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가 인도주의적 행동과 개발 지원의 중심으로서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비드-19 대응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중심은요, 그 검역소에서 사실 제가 따로 보도는 안 드렸는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체계적이지 않은 검역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작게는 14일, 많게는 뭐 2달까지 검역소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이런 그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정부에 의해서 적절하게 컨트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검역소에 들어가 가지고 되려 범죄 행위를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감염이 돼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검역소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에 맞춰서 지금 그 대사관들하고 UN 국제개발부하고 이렇게 그 정부에 항의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이들이 사실은 뭐 갑과 을을 떠나서 이런 외국 대사관들이나 이런 그 국제 공여기관들은 어떻게 보면은 도너거든요. 도네이션을 계속적으로 조직해주고 해외에서 돈을 끌어다가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팔 정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구호 작업이라든가 구호물품을 안 갖고 온다 그러면 네팔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의 네팔 정부에 대한 이런 푸시 행위는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네. 7월 8일까지 굉장히 뭐랄까,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요. 7월 9일 날은 108명. 네, 또 숫자도 어떻게 108이네요. 108. 108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숫자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108이라는 숫자는 힌두교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상징적인 숫자가 108이에요. 나중에 이제 불교가 그것을 일부 차용해서 뭐 108번뇌니 하면서 가져갔죠. 네, 오늘 7월 9일 네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좀 서서 방송을 하니까 약간 허리가 아픕니다. 내일은 좀 비가 좀 그쳐서 앉아서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저한테 힘이 됩니다. 내일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